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 온 뒤 맑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 초가을 정취가 가득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옅어지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지하로 노출된 사실과 원인에 대해 포항문화방송은 지난 1월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개월 동안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주변에서 감마 핵종인 세슘-137이 토양과 물시로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 월성원전 3중수소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했는데 지난 5개월간의 조사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 주변에 토양과 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는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g당 최대 0.37 베크렐 검출됐고 물에서는 세슘-137이 g당 최대 0.14 베크렐 검출됐습니다. 한수원은 지금껏 감마핵종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이는 원전 구조물에 균열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토양 조사에서도 감마핵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마핵종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물이 일로 샌다라는 단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감마핵종은 이번에 처음 검출된 것이 아닙니다. 월성원전 4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 집수정에서 이미 2019년 이후 감마핵종이 7차례나 검출됐는데 한수원은 당시 균열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마 균열이 있어서 지진 등으로 인한 균열이 있어서 그 사이로 감마핵종이 새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조사에서는 감마핵종과 함께 3중수소 검출량도 리터당 최대 75만 6천 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월성 원전 자체가 새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삼중수소가 센 거 자체도 문제지만 세시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개통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저장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1차 조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수원은 현재 민간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최종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원안이 민간조사단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최종 결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간조사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에서 감마핵종인 세슘이 검출된 만큼 방사성 물질의 노출이 원전 시설물의 균열 때문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비 30만 원, 885억 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우리 반 희망사다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현장 실습 기회가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내일부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안동대 등 경북 북부 지역 대학들은 지역과 산업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학과 개편 등 모집 단위를 조정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대학교는 내일부터 1,313명을 충원하는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안동대는 내년도 신입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도록 관련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먼저 신소재 공학부를 반도체 에너지 신소재 공학부로 학과명을 변경했고 멀티미디어 공학과를 AI 융합학과로 바꿨습니다. 또 음악과에 국립대 처음으로 실용음악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간호학과의 모집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 확대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원에 따라 생명공학부에 백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현장 실습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학문 분야에 맞추어서 학과를 이제 개편해 나가고 또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교육도 개편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동대는 올해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과 국립대학 육성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대학과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링크 사업단 등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을 이끌 방침입니다. 안동이 백신의 생산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안동대학교가 인력 양성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분야를 특성화하고 인문사회 분야를 특성화하면서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연계를 한 동양대학교도 학과를 개편하고 수시 모집에 941명을 충원합니다. 베어링 특성학과인 스마트 기계 부품 소재 학과가 신설되고 신입생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재편하고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AI 빅데이터 융합학과가 신설됩니다. 의무군사학과를 4년제 최초로 개설해 의정장교를 양성하고 간호학과 모집 정원도 70명으로 10명 늘어납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동양대는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상북도와 협력해 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대학 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함께 대학 발전 전략을 마련해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단기적으로 국가장학금 등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상대로 시군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자체 장학기금 500억 원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대 생존 전략인 특성화를 위해 교육 창업 인프라에 55억 원을 투자하고 대학이 지역의 생활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환경 정비에 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2회째인 세계유산 축전 안동은 안동이 보유한 세계유산들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로 문턱을 낮췄는데요.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고 러시아 발레단과 협연한 뮤지컬을 선보이는 등 공연과 전시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산서원이 낮의 옷을 벗고 가을 달빛을 입었습니다. 오는 26일 매일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개장입니다. 청사초롱이 서원 길목을 수줍게 밝히고 마당에는 푸른 별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선비의 꽃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서원 내에서는 LED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가 펼쳐집니다. 항상 낮에만 오다가 갑자기 이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랑 되게 자연 경관이 되게 어우러지고요. 그리고 막 밤에 이렇게 풀벌레 소리랑 이렇게 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햇볕이 없는 이 조명만으로 있을 때 광경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하회마을도 빛의 향연입니다. 빛터널이 입구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부용대 앞 낙동강에는 선유 줄불놀이가 황금빛 술을 놓습니다. 만송정 숲속에는 그 옛날 반딧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회마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삼신당 당산나무에 소원을 보내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친구랑 관광 겸 산책 겸 와봤는데 여기 소원나무를 보면서 이런 큰 나무를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밤에도 이런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직접 유생이 돼보는 프로그램인 병산서원에서의 3일, 도산서원 하루는 사전 신청을 받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양반가의 손님 접대 문화인 접빈달의 시연과 하회 구곡길과 퇴계서생 사색길을 걷는 라디엔티어링은 11일과 18일 각각 열립니다. 최첨단 기술로 우리 지역 세계유산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전과 세계유산 60개 보물전, 한글 전시회도 하회마을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음악회 도산 12곡이 도산서원에서 하회탈 탄생 설화를 담은 실경 뮤지컬 로터스 러브가 부용대 무대에 올려집니다. 세계유산의 브랜드 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유산 축전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15건 가운데 최다인 5건을 보유한 경북도는 문화재청과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히 하회 탈놀이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겠습니다. 가야 고분군도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풍성해진 세계유산축전 안동은 오는 26일까지 개최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오늘 포항과 구미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정식 오픈합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은 광고 홍보비 없이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되며 소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오늘 정식 오픈을 기념해 가입 고객과 첫 주문 고객에게 각각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 선착순 5,000명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팔공산은 대구와 칠곡, 군위, 경산, 영천을 아우르는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명산이죠. 생태적 가치가 높은 데다 동화사와 갓바위 등 역사적, 문화적 자원도 뛰어납니다. 주민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은 해마다 1,800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대구 경북의 명산입니다. 국보 2점과 보물 25점이 있고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식하는 생물종은 5,200여 종으로 국립공원인 오대산 5,100여 종, 무등산 4,080여 종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매와 삭,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4종과 천연기념물 12종이 서식합니다. 팔공산은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연구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30개 도립공원 가운데 생태적 가치와 문화 자원 가치 평가에서 2순위, 자연 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대구 오기 전에 인스타에 이제 대구 갈보라는 거 쳐보고 여기가 좋다고 해서 와봤어요. 여기 케이블카가 좋고 뭐 팔공산에 볼 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딸이 좋아하니까 일단 오면 도심하고 다르게 또 공기도 좋고 또 뭐 나무도 많고 하니까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자주 와요.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립공원 승격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72%, 팔공산 인근 거주민과 상인 58%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했습니다. 체계적인 생태 보존과 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팔공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의시설, 탐방로 등 인플라도 확충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타당성이 높게 나오면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국립공원 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2012년 추진됐다가 당시 주민 등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토지 소유자 49%는 재산권 행사 등의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승격에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나 생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선을 파괴사, 부인사, 동화사 윗선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하든 수용되는 토지들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한다며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이번에는 차질 없이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진군은 추석 연휴 기간 비상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 특별 방역대책을 세우고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 지도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명절 전후 벌초 가족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42개 시군 산림조합에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올해는 작업 인력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벌초 작업 전후 사진을 전송하는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산림조합 중앙의 누리집이나 각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가능하고 벌초 비용은 묘소 한 기당 평균 8만 5천 원으로 묘소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거주 병역 의무자는 입영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 의무자가 입영 연기를 희망할 경우 병역 판정 검사와 입영 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입찰시장 규모가 2020년 말 기준으로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입찰 방식은 1조 3,100억 원으로 19.6%, 비전자입찰 방식은 5조 3,800억 원으로 80.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적격심사제, 수의계약은 전자입찰 방식 의무화에서 제외돼 입찰 비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 1.1% 정도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 18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은 2.7%, 중학생 0.5%, 고등학생은 0.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온 뒤 맑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 초가을 정취가 가득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안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옅어지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